죽은 딸이 환생했다고 믿은 순간 피부치를 눈앞에 두고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재벌가의 충격적인 20년 비밀. 그리고 계획된 살인으로 억울하게 죽은 내 딸의 소리 없는 절규. 그 메아리는 20년간 묻혀있던 과거를 뒤흔듭니다. 사랑과 배신, 용서와 복수가 얽힌 이야기 속에서 누가 진짜 악역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신청과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 천장까지 닿을 듯한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패션업계 관계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홀 전체를 가득 메웠다. 미래 패션 창립 30주년 기념 컬렉션. 그 중에서도 박영자 회장이 20년 만에 직접 참여한 피날레 드레스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 드디어 박영자 회장의 신작을 볼 수 있겠네요. 최전방 VIP석에 앉은 한 패션 에디터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20년간 디자인에서 손을 뗐던 그녀가 다시 펜을 든 이유가 뭘까요? 무대 뒤편 박영자는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걸친 채 조용히 서 있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카리스마는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평소보다 더 굳어 보이는 표정에서 깊은 감정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죽 스케치북이 꽉 쥐어져 있었다. 웅장한 클래식 음악이 홀을 가득 채우며 쇼가 시작되었다. 하나둘씩 모델들이 런웨이를 걸으며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미니멀한 라인의 재킷, 우아한 곡선의 원피스, 혁신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아우터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관객들은 숨죽인 채 박영자의 20년 세월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했다. 마침내 피날레 순간,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만이 런웨이 끝을 비췄다. 그 빛 속에서 한 모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가 입고 있는 것은 깊은 와인 레드 컬러의 이브닝 드레스였다. 드레스의 스커트 부분에는 수십 송이의 붉은 꽃 장식이 섬세하게 수놓여 있었고, 모델이 걸을 때마다 꽃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마치 진짜 꽃밭을 연상시켰다. 아름다워.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지기 시작했다. 박영자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20년 전을 떠올렸다. 딸의 섬세한 손끝으로 스케치북에 그려진 붉은 꽃 드로잉들. 엄마, 언젠가 제가 디자이너가 되면 이런 꽃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들어 드릴게요. 슬픈 사람들이 입으면 다시 웃을 수 있는 마법 같은 드레스요. 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영자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 저 꽃 너무 예뻐.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홀의 정적을 깨뜨렸다. 관객석 뒤편에서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더니 런웨이를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화려한 드레스들과는 대조적으로 소박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할인아, 안 돼. 뒤에서 젊은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아이는 이미 무대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경호원들이 아이를 막으려 했지만 7살 소녀의 민첩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인은 그대로 런웨이 위로 뛰어올라 모델 앞을 가로막았다. 모델은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섰고 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할인이는 겁도 없이 드레스의 붉은 꽃 장식을 향해 작은 손을 뻗었다. 이 꽃은 아이가 꽃잎을 살짝 만지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슬퍼 보여요.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어요? 그 순간 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이 작은 소녀의 말에 집중했다.
박영자는 무대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10년 전 딸이 다시 돌아와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만 같았다. 하린이는 꽃잎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다가 갑자기 아프지 마세요라고 속삭이며 꽃장식을 잡아당겼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붉은 꽃잎이 드레스에서 뜯겨나왔다. 모델도 관객들도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린아, 뒤늦게 무대로 뛰어온 젊은 여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영자는 분노해했다. 20년 만에 선보이는 자신의 작품이 한순간에 망가졌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묘한 평안함을 느꼈다. 드레스에 담긴 슬픔을 누군가 알아봐 주었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그때 영자의 시선이 아이의 옷깃에 멈췄다. 거기에는 작고 낡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붉은 꽃잎 모양의 브로치였는데 놀랍게도 방금 드레스에서 떨어진 꽃잎과 똑같은 형태였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일치였다. 영자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런 일치가 과연 가능한가? 그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박영자의 행동을 지켜봤다. 아이 이름이 뭔가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김아린입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수수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우아한 기품이 묻어났다. 박영자는 하린이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딸의 모습을 발견했다. 같은 호기심, 어린 표정, 같은 순수한 미소. 내일 회사로 찾아오세요. 미래 패션 본사로 할 말이 있습니다. 영자의 말에는 명령의 뉘앙스가 있었지만 동시에 간절한 기대감도 숨어 있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하린이의 손을 잡고 무대를 내려갔다. 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박영자는 20년간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딸의 스케치북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정성스러운 손글씨로 엄마에게 선물하는 희망의 꽃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오늘 드레스에 수놓았던 것과 똑같은 붉은 꽃 스케치가 그려져 있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서울 강남 테헤랄로에 위치한 미래 패션 본사 앞에서 오은서는 딸 하린이의 작은 손을 꽉 잡고 서 있었다. 3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은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20년 전 이곳을 마지막으로 떠날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 여기 정말 크다. 하린이가 고개를 뒤로 젖히며 건물 꼭대기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은서의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었다. 그래, 하린아. 이곳은 엄마 친구 서연이 이모가 일했던 곳이야. 은서는 하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 소리를 웅장하게 증폭시켰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은서는 수수한 흰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 차림이었지만 그녀만의 우아한 기품은 여전히 눈에 띄었다. 미래 패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셉션 데스크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향하는 동안 은서의 심장은 점점 빨라졌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하린이는 품에 낡은 붉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엄마, 이 인형 가져와도 될까? 집을 나서면서 하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말이 기억났다. 물론이지. 하린이의 소중한 친구잖아. 엘리베이터가 28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복도 건너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최지훈이었다. 은서, 지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지훈 오빠. 은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왔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은서의 얼굴에서는 여전히 그 시절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대학교 시절 그가 멀리서만 바라보며 가슴 떨리던 그 미소가 아직도 그대로였다. 다만 눈가에 깃든 깊은 피로와 어딘가 슬픈 기색이 그녀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말 은서가 맞네. 지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20년 만이야. 네, 오랜만이에요. 은서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지훈의 진심 어린 시선을 받으며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20년 전 지훈이 회사 출장으로 파리에 갔을 때 우연히 루브르 박물관 근처 전시회에서 처음 본 은서와 영자 회장의 딸 서연. 그때 은서가 서연과 함께 작품을 보며 환하게 웃던 모습에 지훈은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을 들어야 했고 은서는 그의 기억 속에서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 아이가 지훈의 시선이 할인이에게 향했을 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파리에서 마지막으로 본 은서의 모습과 지금의 그녀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 할인이에요. 할인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인이가 밝게 인사했다. 그 순간 지우는 할인이의 얼굴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매 미소를 지을 때 나타나는 보조개. 참 예쁘구나. 지훈이 할인이에게 다정하게 말하자 아이는 부끄러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다. 회장님 만나러 가는 거지? 지훈이 물었다. 은서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네, 그런데 걱정 마. 회장님은 무섭게 보이셔도 좋은 분이야. 지훈은 안심시키듯 말했다. 은서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려다가 망설이며 손을 거두었다. 20년이 흘렀지만 그녀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청년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자가 은서를 부른 이유가 궁금했고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들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은서는 할인이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널찍한 회장실 한가운데 거대한 책상 뒤에 박영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고 은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앉으세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공식적이었다. 은서는 할인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할인이는 여전히 꽃무늬가 그려진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있었다. 바로 그때 영자의 시선이 그 인형에 고정되었다. 영자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그 인형, 붉은 벨벳 소재의 작은 꽃무늬가 그려진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 왼쪽 팔 부분에 꽂힌 모양 헝겊으로 덧댄 자국, 오른쪽 다리의 손바느질로 수선한 흔적까지.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 속에 그 인형과 일치했다. 엄마, 이 인형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뻐. 엄마가 나만을 위해 만들어준 하나밖에 없는 인형이잖아.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딸의 생일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만들었던 그 특별한 인형이 눈에 선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오직 서연만을 위한 선물이었다. 영자는 순간 깨달았다.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이 바로 서연의 친구 은서였다는 것을. 20년의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리고 자신이 딸을 위해 직접 만든 그 소중한 인형을 보니 이제는 확실했다. 영자는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은서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감정이 복받쳤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 인형, 오래된 것 같네요. 네, 하린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은서가 부드럽게 답했다. 혹시 어디서 구하신 건지.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 하린이에게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영자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서연의 친구 은서,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진 특별한 인형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이 아이가 혹시 정말 자신의 손녀일까? 오은서 씨. 영자는 감정을 억누르며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새로운 제안이 있습니다. 은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다. 저희 회사에서 직원 자녀 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은서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오은서 씨를 특별 채용하고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현장을 떠나 있어서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스며들었다. 급여와 복리회생은 충분히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하린이가 은서의 팔을 살짝 당겼다. 엄마, 여기서 일하면 또 올 수 있어? 그럼 매일 올 수 있어요. 영자가 하린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시선에는 20년간 숨겨온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은서는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어제 일로 인한 미안함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린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서 말했다.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하린이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 같은. 은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영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아이들의 연령대별 프로그램을 구성하려면 정확한 생년월일이 필요하거든요. 영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DNA 검사를 위한 할인의 정보,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녀인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드릴게요. 은서가 일어서며 말했다. 할인이도 붉은 인형을 꼭 안고 일어났다. 그 순간 영자는 아이를 향해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할인아, 또 보자. 네, 할인이가 밝게 대답했다. 그리 나간 후 영자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2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진정한 재회가 시작될 것이다. 한 달이 흘렀다. 오은서는 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미래 패션의 직원 자녀 예술 지원 프로그램 책임자가 되었다. 26층에 마련된 그녀의 사무실은 작지만 아늑했고 벽면 가득 아이들의 그림과 프로그램 계획서가 붙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오후 햇살이 책상 위로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은서는 처음 며칠간 회사 시스템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20년간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다.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들, 복잡한 보고서 양식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맞닥뜨리는 직장 생활의 긴장감까지. 그런 은서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바로 최지훈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사용하면 돼. 지훈이 은서의 책상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항상 부드럽고 차분했다. 정말 고마워요, 지훈 오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아도. 은서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천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지훈의 눈빛에는
20년 전 파리에서 처음 본 그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지우는 어김없이 은서를 찾아왔다. 하린이는 잘 지내고 있어. 지훈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은서와 마주 앉으며 물었다. 네, 여기 오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은서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해. 하린이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 지훈이 진심으로 말했다. 은서는 그런 지훈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와 자신과 하린이를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20년간 혼자 살면서 하린이를 키운 은서에게 지훈의 관심은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야근을 하던 은서에게 지훈이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주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프로그램 준비는 천천히 해도 돼.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은서가 커피를 받으며 답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다는 게. 그때 지훈은 은서의 진심 어린 모습에서 또 한 번 마음이 움직였다. 과거의 짝사랑은 이제 그녀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는 시선이 있었다. 바로 재무이사 배상철이었다. 배상철은 50대 중반의 키 작은 남자로 항상 미간에 주름을 잔뜩 찌푸리고 다녔다. 그의 사무실 27층에서 은서의 사무실이 보이는 26층을 내려다보며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저 여자가 여기 있는 한내 비밀은 위험하다. 20년 전 배상철은 30대 중반의 재무팀 차장이었다. 명문대 출신의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갖춘 그는 빠른 승진을 꿈꾸며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같은 기수들은 하나둘 팀장으로 승진하는데 그만 제자리였다. 결혼 비용, 아파트 대출, 아이 교육비까지 겹치면서 그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작은 일탈이었다. 회사 접대비 몇십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쓰고 영수증을 조작하는 것.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 성공에 취해 배상철은 점점 대담해졌다. 가짜 거래처를 여러 개 만들어 수억 원씩 빼돌리고 경쟁사 트렌드 패션의 로비스트가 접근했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다.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만 해도 수억 원이었다. 2년간 치밀하게 진행된 그의 범죄 규모는 회사 돈 30억 남짓에 이르렀다. 이중장부를 만들고 가짜 회계법인과 협력해 감사를 통과시켰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범죄에 도취되어 있었다. 문제는 영자의 딸 서연이 그 모든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었던 딸답게 회사의 모든 것을 제대로 알고 싶어 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 후 파리 유학을 앞두고 회사 업무를 미리 파악하던 중 우연히 배상철의 비리를 발견했다. 배 차장님, 이 회계 장부에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서연이 배상철을 찾아온 날 그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배상철은 서연을 달랬다. 아직 어린 학생이 이런 복잡한 회계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워. 파리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오면 그때 자세히 설명해 줄게. 서연은 반신반의했지만 곧 파리로 떠날 예정이어서 일단 넘어갔다. 하지만 배상철은 불안했다. 서연이 파리에서 국제회계를 배우면서 자신의 범죄 수법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었고 언제든 한국에 돌아와 진실을 폭로할 수 있었다. 더 위험한 것은 서연이 파리에서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점이었다. 결국 배상철은 결단을 내렸다. 표면적으로는 유럽파이어 미팅차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파리로 날아갔다. 어느 비 오는 파리의 저녁, 서연은 생강 근처 도로를 걷다가 갑자기 나타난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파리 현지 언론은
한국 유학생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보도했다. 차량은 뺑소니였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배상철만이 알고 있었다. 그 차를 운전한 현지 범죄자에게 거액을 건넨 것도, 서연의 일상 동선을 미행해 파악한 것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것도. 이제 20년이 지나 은서와 할인이가 나타났다. 배상철은 직감했다. 영자가 할인이를 손녀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죄악도 함께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저 아이를 이용해서 영자를 무너뜨려야 한다. 배상철은 계획을 세웠다. 은서를 이용해서 가짜 스캔들을 만들고 영자와 할인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배상철은 재무이사 권한을 이용해 교묘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영자의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간의 가짜 거래 내역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마치 영자가 할인이를 위해 거액을 비밀리에 송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장부를 조작하고 가짜 증여세, 회피 서류까지 만들어냈다. 20년간 회계 조작의 전문가가 된 배상철에게는 이런 가짜 증거 만들기가 식은 죽 먹기였다. 며칠에 걸쳐 치밀하게 준비된 조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배상철은 미래 패션 회장 20년 숨겨온 소녀의 존재와 불법 증여 의혹이라는 허위 보도 자료를 완성했다. 제목을 보는 순간 배상철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것만 있으면 영자와 은서 모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보도를 내보냈고 미래 패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수군거렸다. 정말 회장님이 손녀를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은서 팀장이 그런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없어. 은서는 출근하자마자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의 시선은 의심과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어깨를 움츠린 채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지만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서야, 지훈이 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 오빠, 은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보도 내용은 완전히 거짓말이야. 나는 은서를 믿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은 즉시 보안팀을 찾아갔다. 그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배상철이 있다고. 어제 밤 CCTV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26층 은서 팀장 사무실 주변을 중점적으로요. 지훈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1시간 후 모든 것이 밝혀졌다. CCTV에는 배상철이 마스터키로 은서의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은 즉시 영상을 들고 영자의 회장실로 향했다.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다. 지훈은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꽉 쥔 채 28층 회장실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격하게 뛰고 있었다. 드디어 은서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회장님, 지훈이 다급하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영자는 거대한 책상 뒤에서 여러 신문과 인터넷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미래 패션과 관련된 모든 보도들이 그녀의 책상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회사 주가는 이미 20% 가까이 폭락한 상태였다. 무슨 일인가?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걸 보세요. 지훈이 USB를 건네며 급하게 말했다. 배상철이 은서의 컴퓨터를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영자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어제 밤늦은 시간 26층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배상철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마스터키로 은서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컴퓨터를 켰다.
약 30분간 무언가를 조작한 후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영자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즉시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영자가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30분 후 미래 패션 본사 29층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원들이 모여들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돌았다. 배상철도 다른 임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영자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다. 그녀는 평상시보다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제부터 우리 회사를 둘러싼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런데 그 모든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가 조작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자는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띄웠다. 배상철 이사. 영자의 시선이 배상철을 향했다. 당신이 어젯밤 은서 팀장의 사무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상철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그건 저는 아니면 20년 전 내 딸 서연의 일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인 채 영자의 말을 기다렸다. 당신이 20년 전 회사 자금 30억을 횡령하고 경쟁사의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딸이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이 파리까지 쫓아가서 영자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다. 내 딸의 죽음을 조작했다는 것도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사고였습니다. 배상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영자가 USB에서 나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당신이 조작한 가짜 거래 내역들, 존재하지도 않는 증여세 회피 서류들. 배상철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제가 왜 소녀를 숨겨왔는지도 이제 알겠군요. 영자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또다시 해를 가할까 두려워서였겠지요. 영자는 책상 서랍에서 서연의 낡은 스케치북을 꺼냈다. 20년간 간직해온 딸의 마지막 작품들이었다. 이 스케치북의 꽃들을 보세요. 그리고 할인이가 가지고 있던 인형을 보세요. 제가 서연을 위해 직접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인형을요. 영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다. 혈연 확인을 위한 DNA 검사도 했습니다. 99.8% 일치합니다. 할인이는 분명히 제 손녀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 임원들은 충격에 입을 벌리고 있었고 일부는 배상철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20년간 제 손녀가 바로 곁에 있었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배상철은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때 영자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손녀를 놓쳤다는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회장님, 지훈이 급히 달려가 영자를 부축했다. 딸아, 서연아. 영자가 지훈의 팔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차가 불려왔고 영자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배상철은 그 자리에서 보안팀에 의해 연행되었다.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 영자는 하루 종일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지훈은 병실 의자에서 밤새 그녀를 지켰다. 다음날 오전 영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지훈아. 영자가 약한 목소리로 불렀다. 회장님, 정신이 드셨군요. 지훈이 다가가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회장님, 20년간 내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영자가 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그 중 하나였지.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지훈아, 피는 달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영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영자를 지켜온 그의 마음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제 모든 걸 바로잡아야겠어. 영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은서와 할인이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온 은서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훈 오빠, 은서가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은서야, 모든 게 해결됐어. 지훈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영자 회장님이 모든 진실을 아시게 됐고 배상철도 체포됐어. 정말요? 은서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지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다. 나도 이제 확실히 말하고 싶어. 은서야, 나는 너와 할인이를 내 가족으로 품고 싶어. 정말 진심이야.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간 혼자 감당해온 모든 무게가 마침내 나눠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엄마, 할인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지훈을 반겼다. 지훈이 아저씨. 지훈은 할인이를 품에 안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자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지난 20년간 오직 회사의 성장과 성공에만 매달려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의 죽음 이후 차갑게 변해버린 자신의 마음, 그리고 손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어리석음까지. 이제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은서야,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니? 영자가 병원에서 회복하며 은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서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이가 임종 전에 저에게 부탁했어요. 엄마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 엄마가 너무 아파할 거야. 내가 죽으면 엄마는 이 아이까지 잃을까봐 더 괴로워할 거야. 은서야, 내가 이 아이를 지켜줘. 라고 했어요.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한 달 후 영자는 평생의 꿈이었던 일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기업의 성공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개인 재산 대부분을 출연하여 한부모 가정, 아동의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재단 이름은 자신의 이름에서 영을, 은서의 이름에서 은을 따와 영은재단으로 정했다. 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은서와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았다. 영자의 은퇴식이 열리는 날, 미래패션 본사 1층 대강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패션업계 관계자들, 언론, 그리고 회사 임직원까지 5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모든 카메라가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영자가 단상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다.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지만 예전에 차갑던 인상과는 달리 따뜻함이 묻어났다. 지난 30년간 저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딸 서연이를 잃었을 때도 저는 그 슬픔을 회사의 성장으로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영자의 진솔한 고백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바로 옆에 앉은 은서는 할인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영자가 연단 아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하린아, 이리 와. 하린이는 망설임 없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꽃무늬에 그려진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인형을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이 아이가 바로 제 손녀 김아린입니다. 영자가 하린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얼마 전 언론을 뜨겁게 달군 그 스캔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아이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다.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용서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 덕분에 저는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오만했던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하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린이도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강당 곳곳에서 감동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제 저는 미래 패션의 회장이 아닌 하나의 할머니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 영은재단을 설립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제 딸 서연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고, 제 손녀를 7년간 사랑으로 키워준 은서 씨와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입니다. 은서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다. 자신의 이름이 재단명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영자의 진심, 어린 감사와 인정의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저녁, 네 사람은 미래 패션 본사 옥상의 작은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영자, 은서, 하린이, 지우는 나란히 서 있었다. 은서야, 정말 고마워. 영자가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해줘서, 그리고 하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돼. 어머니.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서연이가 제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남겨줬으니까요. 지훈이 은서와 하린이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으로 말이야. 하린이가 영자에게 다가가 작은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손잡아요. 영자는 하린이의 손을 잡고 은서와 지훈의 손까지 이어 잡았다. 네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영자가 조용히 말했다. 20년간의 상처와 오해는 따뜻한 사랑 앞에 모두 녹아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가득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가족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피보다 진한 마음의 가족, 용서와 사랑의 힘을 그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소중한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삶이 곧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을 댓글에 남겨주세요.